XSFM입니다. I, D, W, K 하버드의 라이언 도어플로와 예일대 세뮤얼 모인이 공동으로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하는 글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법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주는 마지막 중요한 방어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책임하다. 진정한 저항은 의회에서, 행정부 일선 현장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일어나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어벽이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는 달리 어쩌면 그것이 사법에서도 펼쳐질 것이다. 이 글이 화요일자 조선일보 김대중의 칼럼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좀 싸늘하긴 하지만 저희와 무관하게 동의할 수 있는 말입니다. 거리에서도 법정에서도 승리하기를 기원한다면 시민이 할 수 있는 최선 최후의 방어는 투표입니다. 서울 언론들이 존재조차 모르는 듯 보이는 2025년 재보궐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재외국민 7,900여 명 포함 462만여 명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중 상당수가 투표하러 가셔야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 추위를 뚫고 집회까지 나간 사람이 투표는 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다 언론 탓입니다. 그간 정치의 결과를 유권자가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미디어가 책임을 다하는 시간,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데이터 센트럴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2025 재보궐선거 교육감 구청장. 박근혜 탄핵 국면은 쉽고 간단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대통령과 주변의 비선 떨거지 며칠 떨어내고 사과하고 재창당하고 또 선거에 임하면 될 거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전국선거 연패가 시작됐습니다. 모든 선거를 다 패배한 보수정당은 박근혜의 떨거지만으로 수사를 끝내지 않고 이재용까지 끌어들인 검사를 영입해서 드디어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마 연패를 하던 4년간 보수정당은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이길 방법은 없다는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과 화합한 윤석열이 탄핵되자 주변 세력은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란에 손발이 된 군대, 기획에 참여했을 검찰과 고위 관료, 지난번 탄핵 종국에 얽혀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대 사이비 종교, 지난번 탄핵을 끝까지 막으려 한 개신교, 내란 일부에 가담된 보수 정당, 내란 이후 내란범의 입장에서 상황을 조율해주고 있는 일부 메이저 언론과 일부 판사에 이르기까지 이번 반란이 단죄받으면 입지가 사라질 기득권의 소유자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검찰, 재정관료, 군, 사이비 종교, 기독교, 판사들의 끈끈한 유기체를 깨지 못하면 한국은 그때부터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편하게 치르는 선거가 이번 재보선이 마지막이 되지 않게 하려면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중에는 선거에 참여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25년 재보선 시간입니다. 저는 유PD고요. 파워 건조고요. 파워 건조입니다. 돌아왔습니다. 투게더 농축산인이고요. 네, 투게더 농축사님. 그러고 보면 그때를 탄핵 리즈 시절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탄핵 리즈 시절. 박근혜 때는 정말 리즈였어. 리즈 탄핵이라고 해야 할지 탄핵 리즈라고 해야 될지. 손톱만한 잘못을 한 사람을 평화롭게 탄핵시키며 즐거워하던. 네. 술도 맛있었지. 약간 그때는. 오빠가 허락해준 탄핵 같은 거죠. 네. 네, 투게더 농축사님입니다. 극우 덕질인이 돌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깨달았거든요. 네. 점점 이 팀에서 남성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네요. 네. 그러면 이 법칙이 계속된다면 다음에 사라질 남성은 나인가 유PD인가? 생각해볼 만한 지점입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겠죠. 저 사람이 사장이니까. 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알 수 하지만 없어요. 과연 그럴까? 네. 요즘은 과연 그럴까의 시국이잖아요. 제가 다루는 후보들도 대부분 지금 시국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되는 거 아니겠어? 아니면 뭐 국민의힘 후보가 엄청난 힘을 내겠지 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과연 그럴까를 외치며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너무 무서워. 과연 그럴까? 여러분이 다 투표를 해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신입사원에게 제가 이제 고지하진 않았지만 심리적인 인턴십이 끝났죠. 그렇구나. 이제 깨달았어. 고개를 끄덕이고 계세요. 네. 지금이 퇴사할 적정기기입니다. 신입사원 진이 AD가 혁신당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입입니다. 네.
그 방송과 관련된 업무를 오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이크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좀 숨을 쉬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톤이 너무 설득력 있어요. 전 뭐 자전거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평생 어색할 일 없어요. 자, 있는 걸 읽는 것으로 연습하면서 익숙해질 거예요. 오버뷰. 오버뷰. 행안부가 이번 주 월요일에 발표한 이번 재보궐선거 선거인 수는 정확히 462만 908명입니다. 엄청 큰 선거입니다. 재외국민 유권자는 7,924명, 외국인 유권자는 13,116명인데 해외에 계신 재외국민이 선거인에 포함되는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이므로 교육감과 지자체장, 기초의회 의원만을 뽑는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 항목에서 유권자가 되는 재외국민은 국내에 한 달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해 주민등록을 하고 3개월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국민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1분기 정도 이상 한국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상황의 재외국민입니다. 평상시 재외국민보다 조금 좁은 범위예요. 네, 그런 좁은 범위의 재외국민 분들과 등록된 외국인을 더하면 2만 1,000명 수준으로 재외국민과 등록 외국인을 다 합한 수도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전체 유권자 수의 220분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0.5%도 안 돼요. 극우의 주장과 달리 한국에서 투표권을 얻는 일은 꽤 어려운 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서울 중랑다, 마포사, 동작나, 인천 강화가, 전남 광양다, 담양라, 고흥나, 경북 고령나, 상습 성추행으로 전국적 유명세를 떨친 국민의힘 김태우 시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양산마 등 9곳의 기초의회 의원, 대구 달서 6, 인천 강화, 대전 유성 2, 경기 성남 6, 군포 4, 충남 당진 2, 경북 성주는 괄호 열고 무투표 당선 확정을 얻었고 경남 창원 1, 12 등 8곳의 광역의회 의원,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전남 담양군수,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 포함 5곳의 기초단체장, 그리고 부산광역시 교육감을 뽑습니다. 좀 전에 알려드린 462만의 선거인 가운데 287만 324명은 부산광역시 교육감 투표에 참여하시는 분들입니다. 국회의원을 뽑지 않을 뿐 규모가 상당한 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부산 교육감에 단일화 안 된 보수 후보 2명 포함 3명의 후보가 지금 예. 매 시간 저희가 확인하고 있잖아요. 네. 차이가 매 시간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요단강 건넜어요. 이게 딱 그게 일주일 그게 이제 그 사전 선거 한 사흘 전이거든요. 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니 탓 내 탓을 점점 많이 하는 시기 예. 그때입니다 지금 딱. 저는 출근하면서까지 기사를 검색하고 있었다고요? 예. 단체장 선거 5곳에 민주당 전 지역, 국민의힘 3, 혁신당과 자유통일당이 2, 진보당과 새미래민주당이 1, 무소속 4명의 후보 포함 18명의 후보가 광역의회 선거 8곳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7, 혁신당, 진보당, 국민연합, 자유통일당 무소속 후보가 각 1명, 19명의 후보가 기초의회 선거 9곳의 민주당 전 지역,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이 4, 진보당 2, 새미래민주당과 정의당이 2, 무소속 6을 포함 27명의 후보가 나섰습니다. 저는 이 숫자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 자유통일당과 국민의힘의 후보 숫자가 같거든요. 네. 연정이죠. 일종의. 경북 성주의 무소속 정영길 도의원 후보는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어 선거인 여러분은 공보만 받아보시겠습니다. 제가 이게 그 무투표 당선 케이스들을 최대한 많이 살펴보고 다니는 사람인데 공보도 안 보내는 양심의 털난 후보가 있고 공보를 A4 8분의 1만한 걸 보내는 후보가 있고 원래 만들어놓은 공보를 보내는 후보가 있는데 경북에서는 공보도 못 받아보실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제보해 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3월 28, 2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모든 선거구에서 사전 투표가 진행됩니다. 네. 내일 그렇듯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투표소 어디든 가셔서 자기 동네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구로구에 계신 부산 시민은 교육감 투표를 구로구에서 하실 수 있다는 뜻이죠. 관외 선거를 처음 해보시는 분은 투표용지에 더해 회송용 봉투를 받게 되시는데요. 기표 후에 반드시 그 봉투 안에 넣고 관외 투표함에 넣으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참관인들이나 거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말을 제대로 안 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앞에 가면 다 써있고 그려져 있거든요. 봉투에 반드시 넣으세요.
네, 그렇지 않으면 무효표 처리될 가능성도 생기고요. 투표소에서 지켜보던 태극기 참관인들이 말을 걸 수도 있습니다. 잘 해주세요. 요즘 태극기 참관인들은 태극기를 들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태극기 참관인임을 알아볼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 행위가 허락이 되네요. 태극기를 들고 있는 게 네. 걸기가 좀 어렵죠. 그걸 뭐라고? 뭔가 상징으로 지정하기에도 애매하고. 그죠? 네. 예. 그럼 우리도 들죠 뭐. 우리 다 같이 한 애국. 쪽이 나올 그건 수도 있겠어요. 좋은 전략이죠. 독점하고 있는 상징의 그 색을 옅게 만드는 거니까. 어제 녹음 기준은 어제 대형 태극기 집회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맞은편 그러니까 뭐 편하게 제가 우리 편이라고 할게요. 대형 태극기를 들었거든요. 그 87년 민중항쟁의 상징처럼. 그랬더니 저 태극기 부대에서 태극기 내려 이랬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뭐 그렇게 찡찡해. 네. 자, 그리고 선관위 업무에 대한 잡다한 지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궁금해하는 분이 간혹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친절합니다. 선거 대상이 아닌 우리 동네에 투표소가 왜 차려졌냐는 질문을 1년에 한 번 정도 받곤 합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지 않는 선거를 위탁하여 치러주는 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당일인 4월 2일에 포항 북구에서도 투표소가 생길 텐데요. 이는 포항 축협조합장의 사임으로 생긴 조합장 선거입니다. 네, 농축 수협 조합장 선거는 선관위가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나 몰래 의원이나 포항시장 거리가 생겼나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죠. 실천하는 부산 사람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 김천 치약, 요즘 치약, 구로 디지털 단지의 건강을 생각하는 QBN, 아산에서도 반값 생기되는 29데이즈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교육 2025 상반기 재보궐선거 데이터 센트럴.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오늘날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비즈니스용 노트북 싱크패드 T 시리즈. 지금 바로 액세스몰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사르르 녹는다. 달콤하게 짜릿하다. 이거 무슨 디저트지? 디저트가 아니고 유산균.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하지만 자주 잊게 되는 유산균. 사르락토라면 맛있어서 잊을 수가 없다. 눈꽃처럼 사르르. 프리미엄 유산균 QBN 사르락토. 제조원 비포단,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과일 먹을 거였으면 양치는 이따 하지 그랬어. 왜? 맛있는데 과일? 방금 이따 끈 거 아니야? 이가 막 시리고 혀가 마비돼서 과일 맛을 못 느낄 텐데. 아, 요즘 치약 모르는구나. 자연 유래 성분만으로 만들어서 입안을 자극하지 않거든. 오, 요즘 치약은 다 그래? 아니, 요즘 치약만 그렇지. 요즘 치약. 하루 3번 자연으로 만든 치약.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 치약, 요즘 치약. 요즘 치약 광고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요즘 치약이 새롭게 리뉴얼해서 돌아왔습니다. 네, 버전 3. 그래서 몇 가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벼룩의 고혈을 빨아먹어도 유분수지. 그렇습니다. 첫 번째, 체험단 모집. 빨아먹는 건 저희죠. 방송일로부터 선착순 20명입니다. 게시판에 주소와 전화번호, 이름을 기재해서 비밀글로 신청하세요. 그렇습니다. 아니, 저 주소와 전화번호, 이름을 써놓고 비밀글 안 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뭐 하겠다는데 말릴 필요가 없잖아. 그래도 말리는 게 좋죠. 네. 제품 체험 후 사용 후기를 추후에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증정 이벤트 5개 구매 시 2개 증정 5+2입니다. 를 2주간 원래부터 쓰시던 분들의 쟁여두기 타임이죠. 2주만 하겠습니다. 신작의 반응이 좋으니까 질러보십시오. 네. 3. 이게 진짜 사악합니다. 와우. 탄핵 인용 시 선고날로부터 최대 1000명까지 배송비만 내면 1개를 보내주는 공짜 이벤트. 네, 여러분. 민주주의도 되찾고 치약도 공짜. 안 그랬으면 이거 치약 눈 밑에 바를 뻔했잖아요. 네. 최근에 들으신 분은 모르시겠지만 과거 요즘 치약은 이런 이벤트를
사실상 무기한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번 회사가 휘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송료만 받는 거지 그냥 치약을 뿌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비싼 민주주의 사수 이벤트. 근데 요즘 치약은 눈 밑에 발라도 별로 괴롭지 않을 것 같아요. 체류탄 탈 때는 그러네. 민주 치약이 아니고 그 과거에 얼마 신청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눈물의 이벤트가 컴백한 겁니다. 네, 요즘 탄핵. 이번엔 이빨 꽉 깨물고 1000개만 손해를 감수하겠다고 합니다. 말리기에는 탄핵이 절실해서 유명산 PD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롭게 리뉴얼된 요즘 치약에 추가된 기능은 사용감입니다. 양치후 개운함을 좀 더 높였습니다. 성분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사수 이벤트, 요즘 수교의 이벤트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였고요.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교대총장과 교총회장까지 지낸 보수 유력 인사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은 지선 1년 전부터 선거용 사조직을 만들어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검찰이 구형한 벌금 700만 원이 3심 모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특이한 판결로 향후 5년간 피선거권까지 박탈되었습니다. 어쩐지 2,100만 원처럼 느껴져. 라면 3개 물 붓고. 주변 조직이라는 게 정치인은 다들 갖고 있는 거라서 이 지점에서 지탄받는 것은 애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신 작년에 교육문화회관을 빌려서 자기 집안 종친회 행사를 한 것, 유세할 때 소방서 앞에 주차한 것. 이거 큰 죄죠. 진짜 요즘 같은 세상에. 초등학교 3학년에게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등수까지 학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한 것. 기억나요? 생중계되는 회의의 본 발언 중 도중에 공무원을 향해 호로 땡기라고 욕한 것. 등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마음 편하게 비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무튼 그랬던 교육감이 가고 부산교육감 후보에 오른 도전자는 3명, 빨간 넥타이 2, 안 빨간 넥타이 하나입니다. 첫 번째 빨간 넥타이가 좀 더 빨간 넥타이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윤 55세 남자 후보 중 유일하게 교육감 경험이 없는 신인입니다. 부산대 법전원 교수고요. 교수 아니라 유튜버인 줄 알았는데 유튜버로는 최근에 진화했군요. 태어난 곳은 당시엔 양산, 현재는 울산인 서생면. 내성고 졸업했고요. 서울대 법학과 졸업했고요. 부산대 법학 박사. 사시 35회 사법연수원 25기. 본인은 부산지검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군복무하여 입영복무 만료. 마포에서 전세 사는 아들은 부산 남구청에서 일병으로 소집 해제. 그러니까 변호사 말고 강사로 간 것 같아요. 네. 조국 전 대표와 비슷하죠? 그러네요. 이명박 때 진실화해위 상임위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진실화해위 상임위원. 교육 경력은 부산대에서만 쭉 했어요. 2006년에 부교수부터 시작해서 2012년 교수가 됐고요. 2022년까지 법학과에서 일했어요. 2023년부터 지금까지 법학전문대학원 법전원의 교수로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법전원으로 간직 후 1년가량 휴직을 한 게 눈에 띄네요. 그럼 윤석열 정부에서 일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임명되어서입니다. 아하. 크게 특별해 보이지 않는 구성의 재산은 22억. 후보 중에 최다고요. 체납이 없는 세금 납부는 6,600만 원 정도. 후보 중 최소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세금 잘 내고. 11년 전인 6회 지선 때 부산교육감에 낙선했네요. 그래요? 출마 경력이 있군요. 그 11년 전에 자신을 이겼던 김석준 후보를 이번에 또 만났습니다. 리매치예요? 네. 상대편에는 전 교육감이 상대가 2명이지. 아무튼 상대편에는 전 교육감이 나와 있습니다. 뉴라이트 유닛 극우입니다. 극우가 됐습니다. 시작부터. 네. So red. 부산의 뉴라이트이기 때문에 얼마 전 손현보 목사 아시죠? 네. 전광훈의 새로운 라이벌. 전광훈보다 위험하다는 평가도 많더라고요. 네, 지금 아들을 포스트 이준석으로 키우려고 하고 있죠. 그 손현보 목사가 대담을 하고 출정식에서 안수기도도 받았습니다. 그게 그 안수기도가 대단한 게 한 7명의 할아버지들이 그 손을 후보 어깨에 이렇게 대고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네. 그 오면서 찾은 건데요. 네. 거기에서 원희룡 전 장관도 와서 같이 찬양을 불렀고요. 네. 그래요. 네. 정승윤으로 삼행시를 지었어요. 정의, 승리, 윤과 함께. 무슨 약간 눈치도 없어. 수우파 메가크루 미션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공무원 불자 연합회의 13대 회장입니다. 에큐메니 가라구만.
여기는 이제 회장 선거를 간선으로 하거든요. 네. 무서워요. 대의원 61명이 전원 찬성했고요. 금년 7월 22일까지가 임기입니다. 이거는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종교전쟁에서 개신교가 승리한 건데요. 그래서 지금도 임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1월에 어떤 법회에서 네. 공무원 불자연합회 줄여서 공부련이라고 하는데 네. 공부련의 조직이 한번 망가졌었나 봐요. 재건을 천명하면서 기초단체 그 지자체별로 조직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곧바로 출마했잖아요. 그렇다면 공불련이 네. 이 개신교 극우 목사와 놀고 있는 후보의 네. 외부 조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조직을 재건하고 있으면은 그 새로 만드는 조직은 회장이 굉장히 친연성이 있을 테니까. 제가 아까 인트로에서도 말했었지만 이제 그 크리스찬 신천지가 어색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 극우 측면에서 크리스찬 불자는 안 될 것도 뭡니까? 끔찍한 원조. 개불자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속성. 부산대 교수. 그리고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으로서 자기와 경력의 괴가 비슷한 조국 전 대표와 싸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싸웠다기보다 먼저 혼자 때렸는데 조민 씨가 받은 부산대 장학금이 대학 규정을 어긴 것이라는 허위 주장을 권익위 부위원장으로서 한 거예요. 아, 그때 역할을 했군요. 그러면 한편 그 비슷한 시즌에 나온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제소가 딱 되니까 문제 없다며 종결을 하고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아, 가가. 네,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던 당시의 부패광지국장이 결국 자살을 했는데요. 이 배경에 정승윤 당시 부위원장과의 심한 갈등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정승윤 후보는 당시 고인의 유서를 봤는데 뭐 그런 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국정감사에 불려가는 거죠. 작년 국정감사에. 봤다면서 유서 내놔요. 그래서 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니까 박원순 전 시장의 유서입니다. 이게 다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아이고. 이게 다 부산교육감의 후보 이 사람이에요. 따라서 현재 매우 중요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출마한 겁니다. 바쁘게 살았네. 그리고 잠시 후에 소개해야 할 보수의 또 다른 후보 최윤홍 후보와 단일화 매치에 실패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실패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이 단일화를 합의했다 그래가지고 그럼 한 사람은 후보를 안 다뤄도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실패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요. 저도 써놓고서 네. 맨 처음엔 이 부분에 문장이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따라서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무슨 일 중에 하나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된 거냐. 정승윤 후보 캠프에서 지지자들에게 그 전화 인터뷰 받아야 되잖아요. 단일화 과정에서. 네. 나이를 20, 30대로 답변하라고 지시한 문자 메시지가 요즘 흔한 기술이죠.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기술명. 그렇죠. 최윤홍 후보 캠프에서 입수된 거예요. 그거를 기술명 동년배. 네. 그래서 선관위에 고발을 했대요. 정승윤 후보 측은 우리가 시킨 거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즉 그런 문자 메시지는 존재합니다. 그렇죠. 결국 쨍그랑. 그래서 망가졌군요. 공약은 그리고 이제 덕질인이 이걸 안다는 건 언론에 소개됐다는 거고 언론에 소개됐다는 건 누군가 깠다는 거고 양 캠프 중에 하나가 깠을 테니까 서로의 사이는 지금 최악이겠죠. 최윤홍 후보 캠프가 깠죠. 그렇죠. 네. 피해를 받은 쪽이니까. 공약은 뭐 거시적 방향부터 볼까요? 네. 정직, 진실, 자유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반윤이네요. 네. 자유 의지와 개척 정신을 강조합니다. 개척. 겉보기에는 주체성을 함양시키는 방향 같아요. 부산교육감인데 대마도 정보랍니까? 지도에 밖으로 행군하라. 네. 1호 공약은 문해력 진단평가와 문해력 격차 해소. 보는데 한국어에 대한 문해력 증진은 이해가 가거든요. 영어 문해력 증진도 있어서 갸우뚱합니다. 그래요? 역시 개척을 하려면. 선관위 제출 공약은 없는데요. 정승윤 후보가 강조하는 건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 구축. 지나치게 그 공보적인 단어죠. 공보 바깥에서 쓰이는 일이 거의 없는 글로벌 교육 이래서 네트워크. 영어 문해력이 필요한 거예요. 글로벌하게 개척을 해야 되니까요. 그거 부러웠던 거 아니에요? 정광훈 옆에 그 동시통역하는 며느리. 그런 역할을. 제출 공약에 없는 내용에서 중요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역사 교육. 자, 이게 지금 가장 무서운 지점이죠. 뉴라이트 정신답죠. 뉴라이트 교육을 하겠다는 거죠. 그 외에 것들을 쭉 보는데 부산에는 등하교 알림이 시스템이 없는 것도 있나 봐요. 네. 전면 시행할 거래요.
당연히 전국이 다 하고 있을 줄 아는데 영남이 엄청 늦는 것들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의무급식 같은 거. 네, 학생 인권 조례라든가. 중고등학생들 원래 그 교통비 지원이 있거든요. 네. 경기도에서 제가 보내봤으니까 이번에 우리 이 진보 교육감도 이제서야 이거를 예전에 걸었던 거 보니까 항상 다 늦어요. 한 10년 정도 늦습니다. 메롱. 네. 메롱이에요. 그리고 행정업무 전담교사제 신설 같은 거는 이제 이념을 넘어선 시대의 요구가 된 것 같아요. 유치원 교육환경 강화 공약이 있는데요. 사립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이라고 콕 집은 부분이 이해는 가는데 수상합니다. 그러니까 원장연합회에서 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은 중요하죠. 필요해요. 근데 그 앞에 왜 꼭 사립이 들어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사립재단에 교육청이 자의로 쓸 수 있는 갖다 줄 수 있는 재원이 얼마나 되고 그걸 얼마나 늘릴지를 만약에 당선된다면 사람들은 의심해야 된다. 그렇죠. 라는 지점입니다. 이게 중간에서 나쁜 원장들에게 슈킹당한 적이 한두 번입니까? 네. 그리고 평생교육 얘기와 학교 밖 청소년 얘기는 빠져 있습니다. 네. 최대한 드라이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러모로 극우 토탈 패키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재보선 탈탈 털어서 자유통일당 후보 빼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부산교육감의 정승윤 후보입니다. 전 후보가 자기 이름 가지고 만든 그 삼행시가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윤과 함께. 맞아요. 지금 그게 적극적으로 성관이가 해석을 했을 때 대통령의 이름을 교육감 후보가 얹어다 쓰는 게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후보 본인을 위해서도 안전한 선택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 고발하고 싶으면 고발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저는 강하게 듭니다. 자, 이런 극우맨이 있고요. 그 다음 약간 진한 핑크색 후보 보시겠습니다. 최윤홍 56세 남자. 직업란에 되게 정직하게 무직이라고 썼어요. 무직? 너무 당황했는데 뒤에 들으면 더 반전이에요. 뭡니까? 전 부교육감, 즉 직전 교육감 권한 대행입니다. 최상봉이 최상봉. 출마한 거예요. 황교안. 그렇죠. 진주 출생, 근데 무직이라고 썼어요. 진주 출생, 진주중앙국민학교, 진주중앙중 송계고, 한국방송통신대학, 고려대 교육학 석사, 본인 장남 모두 육군병장 만기, 04년생 차남은 현역병 입영 대상입니다. 전과 없음, 재산은 19억 1,613만 원입니다. 주소지가 부산 진구 진남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재산 신고사항의 부동산을 보니까 세종시의 아파트가 5억 7천만 원. 네, 그리고 강남에 전세에 있고요. 일원동에 전세가 5억 9천만 원. 야, 근데 살기 힘들겠다. 60제곱미터래. 네, 그런데 또 예비 후보일 때 그 교육 경력 제출서라는 거를 교육감 후보는 내야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교육 경력 서류가 필요하죠. 네, 그 서류를 보니까 그때 예비 후보일 때의 주소는 부산 수영구 광안로예요. 그러면은 세종인가 강남인가 부산진인가 수영인가. 그러니까요. 광안 해수욕장에 텐트 하나 치고 뭐 텐트가 있는 건지 월세인 건지 유령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뭐 그 전 부교육감이기는 했으니까 뭐 아마 부산에 안 사면서 부교육감을 하셨나? 집을 파셨나?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경력에 의하면 부산에 정착한 건 2019년부터입니다. 그전에는 순천대학교 그리고 중앙에서 일했고요. 교육부에서 박근혜 정부 때. 네. 아무튼 이번에 출마하기 위해 어딘가에 있다가 긴급 전입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좀 재미없는 후보예요. 사실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 대체로 좀 국민의힘 아니거든. 죄송. 이거 잘라주세요. 아니야. 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재미는 없으니까. 네, 재미가 없어요. 아무튼. 괜찮아요. 재미는 앞에서 정승윤 후보가 다 주었어요. 네, 제가 소개한 후보들이 그렇다고요. 네. 교육공무원 출신입니다. 공보의 일면 슬로건을 보면 9급에서 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까지라고 적어놨는데요. 제가 이거 사진 보내드렸거든요. 네. 근데 교육감 글씨만 빨갛고 크게 적어놨어요. 부교육감이었는데. 네, 권한대행 부교육감인데 9급에서 교육감까지 올라온 것처럼 쓴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저도 정승윤 후보 원고 쓰다가 때 속아가지고 정승윤 후보가 유일하게 교육감 경험이 없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 사람은 교육감 업무를 해봤을 뿐이지 교육감이었던 적은 없어요. 이게 무서운 게 이게 슬로건이 이거 9급에서 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까지 이렇게 써 있는데 권한대행은 작고 교육감은 커요. 그러니까요. 9급에서 교육감. 그럼 최상목이 모모에서 대통령? 그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차이가 크잖아요. 교육감은 선출직이고 부교육감은 아닌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2020년대에 본 후보 표정이 가장 안 좋은 포스터입니다. 웃지를 않고 있어요. 네.
난 정말 하기 싫었어 표정. 예. 약간 김갑수 배우 닮기도 했고요. 아니요. 배삼룡 코미디언 닮았어요. 원피스 타임. 네. 89년 초등학교 지방 행정 서기보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통대를 이제 나중에 나오고 그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제 그 교육 공무원 일을 시작한 것 같아요. 보통은 거의 다 교수 풀에서 후보가 네. 나오는데 네. 교육 행정가 출신입니다. 네. 입지 전적하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중간에 병역을 가고 그랬더라고요. 사회생활을 아무튼 이렇게 시작해서 줄곧 교육행정 분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력을 쭉 보면 교육부 이름의 변천사를 볼 수 있어요. 문교부부터 네, 해서 교육과학부부터 해가지고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대학 교무처 아까 순천향대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저기서 일을 했었고요. 부교육감이 되기 직전의 직책은 부산대 사무국장입니다. 여기도 부산대 출신. 네. 중앙부처에서의 커리어 하이는 교육부 과장이었고요. 선출직 출마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보에서 김석준 후보가 교육감이었던 기간을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특정 이념의 틀에 갇힌 혼란. 네, 뭐 잠시 후에 나오는 후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 이념이었는지 볼 수 있으실 거고요. 뭐 하향 평준화, 인성교육 소홀, 교권 추락에 맞서서 모든 것을 반대로 하겠다라면서 즉 직전 교육감 하현수 교육감이 했던 것처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날아간 교육감의 뜻을 이어받는 후보군요. 네, 그 정확히 그 학부모에게 보내는 편지같이 쓴 글에서 그 전임 그러니까 김석준 후보가 교육감일 때 부산 교육이 망했고 그 뒤에 이제 하현수 교육감이 와서 겨우겨우 좋아졌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발생했네 라면서. 그러면 또 교육청의 공무원들은 호로땡기라 불릴 각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교육감의 업적을 다 자기 것으로 좀 홍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부교육감이긴 했지만요. 지난 2년간 그래서 부산 교육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본인이 홍보하고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상위에 자기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대개 기초학력 관련된 거예요. 전국 최초로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기구인 부산학력개발원을 개원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부산형 학업 성취도 평가 개발 등등. 그 아까 하현수 그 전 교육감이 초등학교 3학년 등수를 깠다 그래서 논란이 됐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딱히 본인이 입장을 낸 거는 제가 찾지 못했어요. 근데 뭐 비슷한 것을 계속하려는 것으로 보이고요. 숙박형 인성 영수 캠프 이걸 되게 강조하길래 이게 되게 윗단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인성 영수가 뭐지 했는데 주니어 삼천교육대? 아니요. 잉글리시 앤드 매스매틱스예요. 그러니까 인성과 영어 수학을 같이 가르친다고요. 인성 영수 캠프였어? 네. 영어를 통해 수학적 증명으로 너의 인성 모르겠어. 최악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뭐 수학적 증명하는 건가? 그게 될 것 같으면야. 저도 인성 수양을 인성 영수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모르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당연히 인성 연수의 오타일 줄 알지. 네. 뭔 내용이냐면 방학 동안에 이제 대학교에서 예비 중1과 중2들을 모아놓고 한 3주 동안 인성과 영어 수학 교육을 하는 거예요. 뭐 나름 저소득층 학생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주요 성과라고 내세울 만한 사업인지는 좀 의문스러웠어요, 저는. 그리고 이걸 학부모들이 반가워할지 아닐지를 이번에 평가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 좀 괜찮아 보였던 거는 특수학급 증설, 신설 및 통합박스 증편인데요. 그러니까 특수학급 통합박스를 증편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통합교육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께 쪽에서는 또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아무튼 특수학급의 접근성을 좀 높인다라는 걸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번 공약에도 특수학교 30분 통합권 확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교직원 업무 경감 위한 행정지원본부 운영 이거 아까 그 덕질인께서 언급해 주셨고 이것도 유의미한 성과로 보입니다. AI 교과서에는 당연히 대찬성 2주 기회. 그렇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애증의 정치클럽에서 설명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이거 사실상 교과서 민영화라고요. 아이스크림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메이저 언론들도 아직 파악을 못했던데 아이들이 기계만 만지면서 공부를 하는 게 뭐 걱정된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게 민영화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고요. 9만 원 교과서를 검색해 보세요. 네, 그 사이에서 네. 어떤 슈킹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지. 근데 여기에 얼마나 찬성하고 있냐면 이제 최상목의 그린벨트 해제 같은 거죠. 지난 2월에 본인이 권한 대행일 때 AI 교과서 상설 전시회를 열었어요. 네. 장관님 나를 봐줘. 아니 이게 진짜 민주주의의 위기인 게 권한대행들이 너무 많이 해먹어요.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 사업은 모두 확대 지속한다는 기조를 아무튼 가지고 있고요. 이전 교육감이 안 했던 거 새로운 거 뭐 있나 살펴보니까 뭐 모든 학교에 전문 상담 인력 배치 그리고 아까 말했던 특수학교 30분 통합권 확보 모든 학교 등하교 알림이 시스템 도입 이거 아까 말씀하셨고요. 확실히 학생 교직원 모두의 마음 건강 문제가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교육 정책의 화두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확실히
모두가 동의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교총이라고 뭐 진상학부모 안 만나는 거 아니니까. 네. 그런 점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 후보가 지난 2월에 그 교사의 학생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 직후에 권한 대행으로서 한 조치를 보니까 모든 초등학교에 오후 6시 이후 근무자를 2명 이상 두고요. 교사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조치를 했습니다. 이거 공약에도 포함을 했고요. 네, 그래서 당장 문제 교사를 색출한다기보다는 지원과 예방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합의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 맞는 답입니다. 네, 그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에서 제가 훑어보다가 정말 처음 들어본 단어가 인성 연수 캠프 말고 하나 더 있었어요. 뭡니까? 금융 자사고.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보자마자 이해가 되는 느낌의 네, 뒤에 단어. MB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면서 막 그렇잖아요. 찾아보니까 금융자사고. 네, 2029년에 부산 남구에 국내 첫 금융자사고가 들어오는데요. 거기는 학교를 다닐 때마다 빚이 늘어나는 학교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럼 융자자사고지. 네. 기존에 상업계고가 있잖아요. 또 부산도 뭐 경남상고부터 해서 되게 명문들이 있었는데 그걸 네. 전환하겠다는 뜻일까요? 그거랑 또 달라요. 네. 좀 더 자사고의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경제금융 특화 교육과정을 뭐 운영을 해서 금융 인재를 육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한국거래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국거래소가 부산에 있죠. 네, 이전한 지 이제 20주년이 돼서 네. 그걸 기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래요. 개교를 하게 되면은 부산에서 유일한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가 되고요. 그런데 그 관련해서 칼럼들 몇 개를 찾아보니까 이게 그 금융 쪽에서 정말 뭐 인재들을 국내에서 뽑아간다기보단 결국 어차피 서울대에 보내려는 학교가 될 거다. 그러게요. 네. 정말로 목적이 저거라면은 어려운 단어를 쓸 필요 없이 우리가 잘 아는 상고라는 단어가 있는데 네. 그죠. 그렇게 쓰지 않는 걸 보면 종합고인 것 같고 네. 인문계 고등학교인 것 같고 마치 하나은행이 이제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하나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가 금융을 가르치진 않잖아요. 네. 그런 학교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카이 상경대 보내기 좋은 학교 만들겠다 그 정도로 보여. 네. 근데 이것도 그대로 잘 추진하겠다를 공약에 적어놨고요. 내란 관련해서 뭔가 언급한 게 있나 봤더니 다 정승윤 후보한테 양보를 한 건지 없더라고요. 전에 한수 교육감도 그렇고 온건한 우파라는 네. 느낌이 있긴 하네요. 네. 그리고 정상인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약간 헷갈려요. 정승윤 후보를 보고 나서 보는 이제 그게 착시현상인지 문제예요. 아니면 실제로 정상적인 우파인 건지. 그렇죠. 근데 저희가 그때 서울시 교육감 보고할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보통 이제 빨간 넥타이 후보다 하면은 뭐 차별금지법 어쩌고저쩌고 막 사학 얘기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좀 안 하기는 해요. 너저분한 걸 다 나머지 한 명의 네. 빨간 넥타이에게 떠넘겼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정승윤은 나경원, 최윤홍은 유승민 정도 보면 되겠네요. 뭐 한 팀입니다. 단일화가 안 돼서 그렇지. 저런. 자, 끝으로 전전교육감입니다. 이 후보는. 김석준 68세 남자 부산대 명예교수 경북 봉화생이고요. 주로 근데 부산에서 살아서 부산맨이라고 자처합니다. 부산 동항초, 동아중, 부산고, 서울대 사회학과, 부산 사람이네요. 예, 서울대 문학박사 당시 서울대 이 한사연이라고 불렀던 한국사회연구회 뭐 빨갱이를 아주 양성하는 뭐 그런 거 여기서 나오는 문건 저도 꽤 봤습니다. 예, 한사연에서 활동을 했다고 하네요. 본인 공군 일병 소집 해제, 장남 육군병장 만기, 전과 1범이에요. 2011년에 일반교통방해죄 즉 집시법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는데 해명 사유를 보니까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 그 당시에 부산 시민대회가 열렸고 시민들이 이렇게 예고 없이 이제 서면 일대 도로를 점거하게 돼서 이 행사를 주최한 부산 시국회의 공동대표였다고 그래서 자기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해놨네요. 그러네요. 예, 재산은 56만 7천 원이 모자란 8억.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평생 교수였거든요. 그렇죠. 건물이 8억 9천인데 캐나다에 거주하는 장남이 있더라고요. 이 장남의 지분이 절반입니다. 밴쿠버에 장남이 사는 집. 네. 네. 차량은 09년식 SM7, 예금은 2억 4천만 원, 채무도 3억 3천인데 장남 지분이 2억 9천이니까 아들이 알아서 갚아야 됩니다. 와, 그렇다면 이제 쉽게 줄여 말해주면 아파트를 사줬는데 저 자식이 빚까지 크게 진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런 자식을 데리고 살고 있어요. 교육감 후보지만 밴쿠버로 잡으러 가야 됩니다. 교육감도 어쩔 수 없다. 네. 2002년 월드컵으로 뜨겁던 그 기분으로 부산시장에
무려 민주노동당으로 도전을 했지만 낙선했어요. 그러네요. 네. 04년에는 금정구 국회의원 선거에 역시 민주노동당으로 도전을 했지만 또 낙선합니다. 민주노동당 당직자형 후보 커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특하죠. 06년 부산시장에 또 민주노동당으로 도전을 했지만 낙선을 해서 3세번으로 안 되는 거는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주하긴 어려우니까 바로 옆으로 가요. 진보당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그래서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네. 쪼개질 때 나는 NL이니까 진보당이죠. 아니, 그렇게 졌음에도 진보당으로 가서. 그렇죠. 예, 08년에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도전을 했지만 낙선합니다. 잠시 숨 고르고 체력 비축했어요. 그리고 2014년에 교육감에 도전을 해서 당선합니다. 2018년에 재선까지 성공을 해서 재선 교육감 출신입니다. 네, 부산 교육감입니다. 2022년에 3연임에 도전을 했고 교육감은 그 연임을 3번까지밖에 못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때 상대 보수 후보였던 하윤수 전 교육감이 같이 붙었는데 1.65% 차로 패배를 했어요. 좀 아깝지요. 그래서 이번에 보궐선거에 다시 도전을 해보고 있고요. 근데 한 가지의 작은 논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당선되면 3선 연임 아니냐라는 논란을 상대방 측 후보. 근데 제가 법을 잘 몰라도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헷갈리긴 하네요. 왜냐면은 연속이긴 하니까. 아닌데 왜 시비를 거냐면 네. 그 다음번 교육감의 임기 중에 내년. 남은 1년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3선이라고 막 갖다 붙이고 있는데 그래서 불을 지피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네. 만약에 이번에 진짜 3선 연인이면 내년에 지방선거에는 나올지 못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부산 지역에 그냥 재선에서 멈췄으니까. 예, 그래서 부산 지역에 이 보수 언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통신사죠. 연합뉴스에서 먼저 이걸 띄우더라고요. 네. 이제 그거를 그대로 받아서 이제 확대 재생산하지만 제가 봐도 이건 아닌 겁니다. 자, 교육감이니 아무래도 교육 경력이 중요하죠. 1983년 26살에 부산대 사범대 전임 강사를 시작했어요. 그럼 뭐 거의 석사 따자마자. 네, 그 당시 뭐 네. 조국 전 대표도 저기였잖아요. 예, 울산대 그렇게 갔죠. 그 당시에는 석사 마치면 이제 갈 수도 있었으니까. 부산대 사회교육학부 교수로 퇴임을 했습니다. 부산대 사대에서만 30년을 일했어요. 예, 뭐 이직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그거야. 아마 책상도 안 옮겼을 거예요. 계속 이렇게 책만 쌓여가고. 민주화 교수협의회 영남노동운동연구소 활동을 했었고요. 30년간 교수 지내면서도 민주노동당과 진보당의 정치 경력도 유지했습니다. 이래서 교수가 좋긴 합니다. 이게 평교사한테는 허락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8년간 교육감 경력 있고요. 이번에 슬로건이 그래서 이념 말고 교육, 좌우 말고 미래. 라는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는 슬로건이에요. 원래 부산에서 하는 캠페인의 방식입니다. 네. 부산 맞춤형이죠. 공보에 8년간 교육감을 하면서 이뤄낸 성과 자랑을 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난 이런 걸 했지롱. 이런 거죠. 최윤용 후보 공보랑 네. 이제 같이 놓고 보면 재밌겠네요. 무상급식 내가 했고 무상교육 내가 했고 책걸상 규격을 개정을 하는데 이걸 보니까 정말 학생들이 키가 많이 컸더라고요. 그동안은 안 맞는 거에 이렇게 몸을 맞춘 거였다라면 평균 키가 커져서 네, 이런 것도 했고 청렴도도 1등했고 학업 성취도도 높았었다라고 자랑이 거의 공보의 절반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이걸로 지금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네. 주요 공약을 보자면 부모 찬스를 뛰어넘는 공교육 찬스라는 건 아무래도 그런 학습 역량 강화에 관련한 공약을 1공약으로 뺀 이유는 전략적이겠죠. 예. 이해됩니다. 네, 왜냐면 특히 진보적인 교육감들이 항상 뭐 너가 되는 바람에 애들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 이런 거를 봤기 때문에 아까도 소개드렸고요.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교육복지 공약으로는 사립 유치원 교육비를 전면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교사를 지원하겠다가 아니라 사립 유치원 가는 어린이들에게 사실 이게 맞는 거죠. 예. 초등 입학 준비금, 중고교 등교 교통비 지원 등을 내걸었는데 이게 중고교 등교 교통비가 수도권에서는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느린 거죠. 그리고 부산도 급격하게 학생이 줄어들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에 맞춘 공약이 나왔고 학부모 대상 공약도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교사 공약을 보면 언제나 이렇게 그러니까 학부모, 교사, 그리고 학생, 그리고 행정직 공무원, 비정규직 이렇게 다 좀 맞춤 공약들을 내놓는데 그렇죠. 네. 교사 공약을 보면 이 교육감 선거에서 꼭 나오는 교육 행정 업무 줄이기. 근데 여기 하나 그거랍니다. 교장이 민원을 대신 받아내는 역할을 시키겠다. 학생 민원은 교장선에서 잘라라. 네. 학교
학교장 민원 대응 그 역량 강화 고약을 내걸었어요. 그래서 교장들이 되게 싫어할 것 같아요. 이건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걸로 네, 알아요. 교장은 표가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뭐 교사 뭐 직원까지 다 했는데 교장 맞춘 공약은 제로입니다. 모든 교원에서 AI 비서를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이런 거는 예. 한번 읽어드리고 나머지 네. 모든 선거에서 다 빼면 돼요. 그래서 제가 딱 우리가 못 한번 쓸 때. AI 빠지면 이제 공약이 완성이 안 될 거거든요. 그죠. 모든 선거에서 이번에 딱 한 번 합니다. 다음 선거에서 다 걸을 거고요. AI 교과서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 의사를 공보에 빡 박았습니다. 네, 그냥 민영화 반대라니까요. 네. 그래도 이게 또 요즘 AI가 빠지면 안 되는지라 AI 교육 혁신을 내세우면서 음차를 활용해서 아이 좋은 부산 교육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어서 자, 이런 것도 네. 오늘 읽고서 내년 지선에서 절대 읽지 않는 걸로. 네. 네. 코딩,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교육 등등등 이런 게 나오고요. 자, 여고도 남고도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부산에는 남고가 좀 빨리 더 없어지나 봐요. 까지 쓰고 있는데 부산 남고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자, 정확히 그 학교. 예. 부산 사우스. 서던 부산과 부산 보이즈 중에 어느 거예요? 네, 그것도 부산 남고를 쳤는데 정말 남고더라고 또. 서던 부산인 동시에 부산 보이즈기도 하군요. 영도의 부산남 고등학교. 예, 근데 네. 진짜 남학생들만 있는 남고기도 해서 제가 이번에 괜히 알았네요. 그래서 뭔 상관이야, 그러네요. 근데 이게 옮긴대요. 부산 남고 옮길 수밖에 없어. 지금 영도가 워낙 좀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이 부산 남고가 이전을 하고 그 부지에 원도심 재생 시범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학생이 170명밖에 안 돼요, 네, 지금. 네. 고등학교인데? 네. 이 영도구의 쇠락과 재생 문제가 부산의 아주 큰 현안이긴 하거든요. 부산의 그 보수동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역사회에 함께 하겠다라는 교육감으로서는 지역 공약에 가깝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학교의 강당과 운동장 개방 확대로 지역민들과 상생한다고 하는데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가 날 때마다 이렇게 문을 잠그는 방향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건 지역 시민들이 낸 귀한 세금입니다. 복무할 의무가 있어요, 지역에. 그렇죠. 학교는 필요할 때 네. 학교 일 말고 다른 걸로도 열려야 돼요. 네. 그래서 시큐리티를 강화하면 되지 학교 교문을 닫는다는 게 사실 상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지선 때 봤던 교육감 공약 중에도 그런 게 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 오후 시간에는 지역 주민들이 와서 뭘 가르치거나 아니면 뭘 배우거나 하는 프로그램도 만든다. 그래서 학교 문을 개방한다라는 지금 시기에 조금 독특한 공약을 전 생각했습니다. 야, 영도에서 조금 가까운 데도 아니고 강서로 가네요. 네. 진보 진영 교육감의 공약이라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런 내란 전국에서 K민주 시민 교육을 내걸었습니다. 이 공교육 체제에서 민주 시민 교육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현 정부 들어서 상당히 오염된 말이 인권, 민주, 시민 이런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민주 시민 교육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라는 거죠. 이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라는 거는 장학사도 염두를 하는 걸로 제가 예측이 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급식 전담 부서 하면은 지금은 각 교육청별로 급식 장학사가 있는데 이게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채울 건가 보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우리의 어떤 정통성이냐 아니냐 이런 좀 말들 많았잖아요. 구구들이. 그래서 이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임시정부 대장정 프로그램을 재개하겠다. 이게 그냥 내버려두면 보통 이제 개신교 재단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이승만 관련된 책 보여준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손현보 목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요파시에서 사연으로 받은 적도 있죠. 대한교육 만든다고 하잖아요. 손현보 그쪽에서. 이미 만들어서 네. 이미 세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유라이트. 지금 교육감 뽑는 일이 되게 중요한 정치인을 뽑는 일이 된 거예요. 그거 생각하시면. 그리고 독립여사 탐방이나 이 손바닥 헌법책을 보급해서 민주주의 원리를 배우게 하겠다라고 이해합니다. 헌법 핸디북. 네. 근데 이 부분 있잖아요. 독립운동에 대한 스탠스가 자꾸 전임자 얘기하게 되는데 하윤수 전 교육감도 갖고 있었거든요. 그건 너무 간 거다. 건국적 이런 얘기는 그만 좀 하자라는 게 그 사람의 스탠스였는데 생각해보니까 최은홍 후보가 그 스탠스를 잇는다면은 확실히 정승윤 후보와는 차이가 엄청 그렇겠네요. 있는 거고 오히려 이쪽과 더 가깝네요. 네. 김석준 후보와. 이해됩니다.
그리고 이중 언어 교육이나 디지털 시민성 교육, 그러니까 이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논의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내란 전국에서 이런 공약으로 확실히 자신의 출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 맞춤 공약에 중요한 학교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방학 중 비근무 노동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그 급식 조리원이나 그리고 체육 교사들 중에서 이 과목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예. 전담 선생님이라고. 교과목 선생님들 있습니다. 뭐 과학 실험에 보조해 주는 선생님들 이런 그 노동자들을 지원하겠다, 처우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바로 뜬 게 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부산지부와 정책 협약을 맺은 것이 최신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공약은 어느 후보로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난치병 학생의 치료비 지원을 교육청 차원에서 확대하겠다. 그래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공약은 눈여겨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회 분위기에서 용인되지 않을 거고 보수 언론들도 반대하겠지만 적어도 이제 공교육을 하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카페테리아 보통 11시 50분부터 12시 50분까지 돌지 않습니까? 그거 일부 끝나고 동네 노인네들 밥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 주장을 저도 많이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거 큰 돈 안 들이고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걸요? 들어올 때 태극기 못 갖고 들어오게 하기. 뭐. 학교 태극기가 얼마나 많은데 반마다 있는데 뭘 굳이 들고 오시나요? 이러면서. 자, 이런 3명의 후보가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중요한 정치적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와. 그러니까 애가 없거나 본인이 애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애면 어차피 투표 못하는구나. 그래도 투표하십시오. XSFM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뛰어난 가성비로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킬 아이디어 패드. 지금 바로 액세스몰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요즘 치약 뭐 쓰세요? 요즘 치약이요. 요즘 치약. 까다로운 사람들의 치약. 안심 치약. 요즘 치약.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100억 균주? 기본. 프리미엄 덴마크산? 기본. 제로 칼로리? 기본. 기본은 충분하다. 이제는 맛있게. 눈꽃처럼 사르르. 프리미엄 유산균. 큐비엔 사르락토. 제조원 비포단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데이즈의 가격이 약간 올랐는데요. 시장가와 평균 품질을 놓고 보면은 여전하게 심각하게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생리대 가격이 가장 폭증했을 때는 팬데믹 때가 한 번 있었고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많은 공장들이 마스크를 만드느라 같은 라인에서 생리대를 빼버렸기 때문이었던 맞아요. 게 제일 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었죠. 상당 부분의 코튼이 전 세계로 수출이 되고 있는 나라에서 그런 일이 퍼져가지고 그때 이후로 꾸준히 오를 수밖에 없는 추세이긴 합니다. 아주 최대한 덜 올리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하지만 여전히 비교적 저렴하다고요. 일시 품절되었던 25cm 중형 오리지널 모델도 재입고가 되었습니다. 왜 일시 품절이 되었겠어요? 인기가 많으니까 그랬겠죠. 지난 8년간 5초에 한 장씩 팔린 29데이즈에 보내주신 성원 너무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꾸준히 구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자, 구로구청장. 자, 지역과 하나 했다. 1시간 하고. 대한엔지니어링 상무이사 출신의 기업가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은 공천받은 첫 선거에서 당선된 깜짝 신예였습니다. 덜컥 당선이 된 신인 구청장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170억 상당의 회사 주식을 백지 신탁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은 거죠.
고위공직자는 소유한 주식이 자신의 업무와 상충하는 경우 백지 신탁을 해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조용히 살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무너지자 구청장은 당선 4개월 만에 사표를 냅니다. 이러면 나 구청장 안 하지. 이에 대해 국민의힘 구로갑 당협위원장은 사과문을 올리며 당과 협의 없는 구청장의 사퇴에도 사과드린다고 하여 구청장 이 자식이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도망쳤음을 만천하에 알립니다. 와, 이중으로 나빴어. 당은 무슨 죄야. 그 당협위원장은 호준석 앵커죠. 공직과 관련 주식 이 둘과 모두 사랑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로맨티스트는 우리 사회에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2018년, 2020년과 마찬가지로 보수정당은 판이 불리하다고 느끼자 전략을 짤 틈도 없이 모든 후보군이 자취를 감추어 여당 후보가 없습니다. 쉬겠습니다. 다만 이번 구로구청장 선거는 보수가 극우로 단일 후보를 낸 듯한 구도가 완성되었습니다. Yeah. 빚이 많고 젊은 자유통일당 후보가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인홍 58세 남자 정당인이고요.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이라고 하네요. 아무나 하란 뜻입니다. 네. 옛 재벌인가 한번 읽어줍니다. 네. 옛 영등포구이자 현 구로구에서 태어나 동구로초, 구로중, 구로고를 졸업해서 잠깐 강 건너서 서강대 경영학과 졸업을 하고 현재 구로에 살고 있어요. 그 영등포 대제국 시절에 태어나가지고 네. 두 번의 분화를 겪었군요. 저도 동대문구 때 올라왔었어요. 근데 나중에 중랑구 되더라고요. 네. 아마 네. 동향에 계속 장인홍 후보의 가문이 살았다면 그전엔 시흥군 소속이었을 겁니다. 부친 본인 아는 것 떠들기. 예, 부친 본인 장남 모두 육군 병장 만기니까 아버지도 병역 명가죠. 이거 아버지도 공개했어요? 네. 안 그래도 공개는 안 했는데 아. 자기가 이거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이게 병역 명가 선정이 생각보다 어렵대요. 왜냐하면 이 3대 중에 꼭 한 사람이 현역 가기가 어려운 게 있거든요. 네. 재산은 3억 9,900만 원. 4억이죠. 예. 구로구에 배우자 명의 아파트가 있고 2012년식 아반 때도 배우자 명의, 본인과 배우자 예금, 보험 합상 9,900만 원이 있는데 대출도 배우자 몰빵 2억 4,900만 원 있더라고요. 왜 다 900으로 끝날까요? 네. 2억 5천만 피자인가? 원 정도가 빚이에요? 재산도 빚도 모두 배우자에게. 이것이 야, 빚을 900원대로 만든다고 해서 그 빚을 더 지고 싶진 않아. 네. 바지를 900원대로 하면 사고 싶지만. 그래서 모든 것을 사먹도 다 안 되거든요. 배우자에게 넘기는 이 근래 민주당의 표준에 가까워 보입니다. 윤건영 의원이 참석한 출정식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드링크를 굉장히 많이 갖다 놨더라고요. 스타우백, 바카스, 그다음에 홍삼하면서 내가 물도 하나 없이 이게 뭘까. 저렇게 마시다가 당 스파이크가 올 것인디? 하지만 여기에서 농축산인이 발견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어쩐지 이건 약사들의 후원이다. 어머. 그래서 약국가의 카르텔을 제가 추적했습니다. 어머. 그랬더니 바로 나왔습니다. 네, 바로 봤더니 약사 신협에서 대출금 1억 6천만 원이 있더라고요. 배우자가. 1,600만 원이 있더라고요. 1,600만 원. 와. 이게 또 배우자 명의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배우자가 약사더라고요. 대쌤 몇 번 해야 여기까지 알 수 있어. 제가 성가비의 피를 물려받아서. 뭔 소리예요? 내 피를 왜 갖고 와? 즉 정당인이기 전에 샷다맨. 그렇죠. 모든 남성들의 로망을 실현하는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80년대 남성의 최고의 결혼. 예, 샷다맨. 약사와의 결혼. 저희 작은 공무부가 이런 결혼했거든요. 예. 바카스도 팔고. 야, 그죠? 근데 그 약사가 빚까지 져줘요. 네. 네. 하지만 배우자인 박혜경 약사도 평범한 약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산이 좀 소박한가 싶더라고요. 지역 공동체가 세운 약국의 약사, 즉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결국엔 건약, 건강 약사의 건약이죠. 당시 구로동에 당시 구로동에 저 민변 같은 겁니다. 네, 약사의. 맞습니다. 네. 건치 건약. 구로동에 약대 의대생들이 무료 진료 활동을 많이 했었잖아요. 80년대에. 왜냐하면은 그 호롤 단신으로 올라와서 그 건강도 못 돌보고 일하던 저 공장 노동자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약사들이 약사 및 약사 지망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동체 약국에 약사 활동을 하고 있어서 돈은 많이 못 버는 그런 약사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오히려 제로. 지역 사회에서는 배우자가 훨씬 더 그래서 유명해요. 명망이. 네. 야, 그런 아내를 빚을 이렇게 지게 하고
본인은 출마한다. 왜냐하면 공직선거 경력이 무려 5회거든요. 세상에. 꾸준 출마자입니다. 아니, 그럼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게 이 빚은 남편 겁니다. 사실상 그렇죠. 심정적으로. 남편 쪽으로는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거의 제 급이에요. 제가 가면 신용대출밖에 안 된다. 너는 2천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2002년부터 구로구 의회 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3번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합니다.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나오고 2018년 더불어민주당으로 시도 의회 선거에서 당선 시의원 활동을 했어요. 아, 나는 구의원감이 아니었던 거야. 네. 시의원감이었던 거야. 그래서 서울시 의회에서 교육위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당적을 얻고 나서부터는 다 당선됐습니다. 네, 2022년엔 체급 올려서 구청장에 도전하려 했지만 당내 경선을 통과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기회를 얻었네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회의원의 정무특보를 지냈습니다. 구로였죠. 박영선 네. 의원의 지역구는. 정치 입문 전에는 구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시민운동을 오래 했습니다. 교육시민연대 대표, 구로중 영서중 구로 남초의 운영위원 무려 18년 동안 했고요. 그 시민운동하던 부부네요. 네, 현대자동차를 다녔더라고요. 승진 직전인 4년 만에 퇴사를 했습니다. 아주 안 좋은 케이스예요. 꽤 싫은 일이 있었나 보네요. 네, 퇴사하고 지역 운동에 올인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시의원 때 오세훈 서울시장과 맞다이를 가장 많이 뜬 의원 중 한 명이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기가 싫어서 많이 울었잖아요. 벌써 10년 전이지만 네. 그때 참 많이 울었어요. 네, 네. 무릎 꿇고 울었어요. 그때부터 치고받고 하다가 2021년 이 마을 주민 자치 참여 예산 축소에 대해서도 또 같이 들이받은 후보입니다.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생각하면 그럴만하네요. 네. 서울혁신교육지구 사업비도 오세훈이 깎았거든요. 여기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해서 행정감사부터 해가지고 계속 싸웠던 그런 후보입니다. 서울시의회 이번 회기의 전선은 아주 명확합니다. 네. 민영화시킬 수 없는 분야의 예산을 오세훈 시장이 엄청나게 줄여버렸고 시의회 다수당은 국민의힘이었고 민주당 의원들은 뭐 끌려나가든지 승질내든지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네. 구로구가 지역이 독특하잖아요. 산업화 시대에 서울로 떠나온 이주민들의 지역이고 지금도 한국계 중국인을 비롯해서 많은 이주민들이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플러스 중국 포함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인 거죠, 구로는. 네. 장인홍 후보는 그런 점에서 그냥 구로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영등포일 때 났다고요. 네. 구로고등학교 총동문회장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구로구의 구로고와 9.19 동문회는 지역에 파워가 있습니다. 오리지널한 그게 있거든요. 내 고향. 예. 이주민들의 지역이지만 당연히 여기서 태어났다 이런 게 있죠. 네. 김중배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단 말이냐 하고 좋긴 좋죠. 왜냐면 170억이거든요. 그래서 떠났죠. 돈 찾아 떠난 전임 국민의힘 구청장이 진짜 떠나서. 낭만적이야. 네. 그래서 이렇게 구로맨이 등장을 했고 그런데 여기에 자유통일당이 지금 태클을 걸고 있어요.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고 걸고 넘어지고 있는데 이는 지난 1월 15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2개월 전인데 구로구청 앞에서 이 후보가 주민 대표들을 대상으로 구청장 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중요양병원 장례식장이 지어지는 것을 막겠다라고 한 것을 장인홍 후보도 이 얘기를 해요? 네, 사전 선거 운동이라고 하는데 뭐 지금 자통당이 국민의힘과 한 몸이잖아요. 그 대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인홍 후보도 이걸 장례식장을 반대하는군요. 반대하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자유통일당 후보도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 좋아요. 좀 찾아보니까 부친이 이 구로구 일대의 그 보성운수 시내버스 기사였더라고요. 구로맨. 그러니까 한 번도 벗어나 보질 않았더라고요. 그러네요. 인생에서. 그래서 자기는 누구다? 구로 사람 장인홍. 구로의 새로운 장인이 되겠습니다라는 참 빤하고 재미없는 선거구호를 갖고 왔습니다. 장인을 한자로 쓰지 않았었는데 한자로 쓰지 않았으면은 파더인로가 될 수도. 그러니까 이런 구호를 보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내 돈이라고 막 쓰는 남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신경 좀 쓰지. 선거라는 것이 너무 튀어도 안 되고 이 무난무난하게 가는 것도 전략회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래요. 특히 이런 고령화 시대에 너무 튀는 것도 썩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선이 되려면. 네. 구로구에서 20년 넘게 시민활동 했었고 민주당 지역에 활동했고요. 그리고 서울시 특별시당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 특별히 위원장입니다. 이건 묘해요. 이 몇 년 해보니까 데이터 센트럴 몇 년 해보니까 네. 위원장 타이틀이 곧 그 후보자의 경력이자 지향이자 지금입니다. 아이덴티티다. 네. 하겠다라는 거죠. 구로구의 재개발, 이게 재건축.
토요일 시간에 아무 좋은 일도 없다면 그 알실은 신순 소장을 만날 텐데 거기서 이제 구로의 난개발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아파트가 많이 몰려 있는 강북 위쪽의 지역들하고 구로 금천의 입장은 많이 다르긴 하거든요. 이쪽에서 이런 시 정치인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아주 비합리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네. 탄핵 전국에서 치러지는 이 서울의 재보궐선거 당연히 화력을 집중하고 있어서 우리가 들어본 이재명, 박찬대, 김민석 등등등등의 화환과 축전이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유일한 전장입니다. 공약은 수도권 1호선 지하화. 제가 사는 동네가 아예 지하화가 불가능한 동네거든요. 화물열차 경의중앙선 경춘 7호선 막 뒤엉켜 다니는데 제가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지상철의 이익은 누구에게 가는가? 그건 저 같은 전세 세입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세값이 안 올라요. 지상철이 있으면. 예. 그렇다면 장인홍 후보는 재개발에도 찬성을 하고 어느 정도 재건축이나 이런 거에 적극적인 편이고 지하화라는 게 건물주 혹은 부동산 소유주의 입장과 맞닿아 있다라는 것. 그것은 구로구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노후 지역과 저층 밀집 지역의 어떤 정비 사업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더욱더 파급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로 차량기지 이전 공약 나왔고요. 그리고 나머지 공약은 짜잘한 지역 공약들인데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태환경 공약을 따로 빼서 내세운 건 눈에 들어오는데 이거는 구로구의 어떤 시민단체들이 특히 급식, 먹거리, 생태 이런 활동들을 금천 중심으로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 도시를 내세우면서 생태 전환 교육 계획을 수립을 하고 특히 안양천 관련 공약은 주민들이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안양천이 정말 옛날에 최악의 폐수였는데 그럼요. 많이 개선됐거든요. 많이 예뻐졌죠. 그리고 막 물고기도 많이 다니고 벚꽃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요거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개봉동 종합사회복지관 조기 건립, 구로구 복합 문화타운 조기 완공 정도가 있네요. 20년 전에 서부간선로 다니다 보면은 안양천 냄새 때문에 창문을 못 열었던 네. 기억이 있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뭐 정치인들만 일을 했겠습니까? 이런 시민사회단체 출신들의 힘이 컸겠죠.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국민의힘 후보가 없다고요. 야호. 네, 기호 3번 혁신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혁신당 서상범 55세 남성이고요. 직업은 변호사. 서울에서 태어나서 구로구에 28년 살았습니다. 중앙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전공 수료했습니다. 큰 노인네가 아니고 많이 노인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공법학과를 나왔잖아요. 네. 55세가 무슨 나랑 5살 차이가 이제. 근데 공법, 사법학과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죠. 네. 예, 군복무를 마쳤지만 94년 5월에 입대했다가 그해 11월 가사사정으로 조기 전역합니다. 아들은 현재 병역 준비역으로 병역 판정 검사 대상입니다. 시간이 가고 있다. 우리 아들은 3급. 재산은 5억 1,500 정도인데요. 전답이 많군요. 네, 충북 충주시 금가면에 모자가 함께 이제 도로, 임야, 전답을 적잖이 소유 중입니다. 네. 같은 주소지에 대한 상속 지분을 이렇게 나눠 갖고 있는데 아마도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부인과 자식, 이제 형제들한테 나란히 나눠준 것 같은 그런 지분이었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도지코인을 그러니까 1,500개를 사셨는데 도지 삽니다. 그거 누구요? 지금 이제 머스크의 나치 논란 이후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46만 원이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히 몇백만 원 할 때 들어가신 것으로 하지마. 보입니다. 네, 도지코인이랑 시바이누를 많이 사셨고. 어머, 시바이누요? 예, 비트코인 진짜 요만큼 사셨는데 어쨌든 그거 다 합해서 58만 원 없습니다. 이름은 너무 화려한데. 비트코인 우와 네. 0.000120666개를 근데 이건 산 게 아니고 채굴한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러니까요. 정말 그램 아니에요? 저도 0001개를 사봤었는데 비슷했어요. 네. 과거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습니다.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하다가 2021년 4월 16일에 법무비서관으로 승진을 했는데요. 이때 같이 임명된 사람들이 많이들 아시는 이철희 정무수석,
박경미 대변인 그리고 김오란 교수가 그때 방역기획관으로 신설된 자리에 이름을 올렸었죠. 이철희 전 의원이 이제 원내의 대표적인 박영선계로 불리웠었는데 박영선의 옛 이제 홈그라운드였던 구로에 나오는 2명의 후보가 박영선 의원 근처에 있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법고시 42회, 외무고시 29회 이 양대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되게 천재 대단한 유닛. 거라고. 네. 네. 외무부 국제연합국 외무사무관을 거쳐서 민변국제통상위원장, 전국 민주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고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시기에 서울시 법률지원 담당관, 법무 담당관도 지냈습니다. 저는 이런 천재들의 프라이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민변이랑 민주노총에서 일할 건데 왜 고시를 2번이나 합격합니까? 그냥 빨리 가서 먼저 일하고 있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할 수 있으니 하였다. 그런 오만함. 시험이 제일 쉬웠어요. 네. 왜냐하면 난 할 수 있었거든. 궁금하면 다 해보는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 행시 안 본 게 어디예요? 네. 민주노총에서 일 시작할 때 고시 이관왕 출신이 여기 간다고 되게 화제가 됐나 봐요. 그래서 그때 언론 보도된 거 보니까 노동자 경영 참가와 기업 지배 구조 개선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고요. 이후에 5년 동안 일을 했는데 이때 얻은 성과 중 하나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및 자살 시도도 산재로 인정된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2005년 관련 자료를 지금 혁신 AD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네요. 이게 벌써 광고 같잖아. 서상범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2005년 11월. 예, 그런데 이후에 노동법만으로는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가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리고 공정거래법에 관심이 생겨서 지금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금 법무법인 다산 대표 변호사 3인 중 1명이고요. 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 대리인을 맡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당과 보수 언론에서 지금 이 점을 가지고 좀 비판을 하고 있어요. 국회 측 변호인단이 출마하는 건 탄핵을 출세와 선거에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다시 말해 불법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법을 어긴 게 없는데 까긴 까야겠어서. 자리만 생각하고 출마하면 어떡하냐. 아니 선거도 나오기 전에 이렇게 선거에 나가면 어떡하냐.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뭐 당에 신고도 안 하고 구청장 그만두는데 뭐. 그렇습니다. 근데 선거가 나온 다음에 이 사람도 나가고 싶었을 것 같은데 너무 늦잖아요. 헌재 지금. 탓이죠. 맞아요. 네, 헌재도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나 싶고요. 서상범 변호사가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했나 본데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이 끝나서 대리인단의 역할은 끝났고 당 법률위원장으로서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업무를 해오다가 당에서 밀어줘서 이렇게 대리인단에 합류도 했고 출마도 하게 됐다. 사실 뭐 긴 말로 설명할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네, 이걸 계속 걸면 다른 위법한 걸 못 찾아냈다는 증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주변에서. 네. 하여튼 이 탄핵 관련 업무가 탄핵의 발판으로 사용한 그런 도구가 아니었다고 주장은 했는데 선거 공보에 이게 또 크게 써 있어요. 아 디자인 너무 웃겨. 네, 아주 크게 박혀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소추의 숨은 주역이라고 써 있고요. 그래서 이제 멀리서 보면은 큰 글자가 윤석열 탄핵의 숨은 주역이고 소추는 작게 써 있습니다. 세로로. 나 이런 걸 내가 그 말 너무 섹시얼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을 아예 안 하긴 또 그래가지고 말은 했는데 그냥 못 들은 걸로 하시고 아무튼 윤석열 탄핵의 숨은 주역이라고 써 있어요. 네. 아 이렇게 섹시한 국면에 또 조국의 남자라는. 아 그렇게 써 있구나. 네. 아 잠깐만요. 트렌드를 아시네. 예, 인연이 깊더라고요. 예, 민정수석실에서 조국 대표를 상사로 모셨고요. 그 인연으로 혁신한 창당도 돕고 입당도 하게 됐고 출마 결심하고 또 이렇게 수감된 조국 전 대표 만나서 격려를 들었다고 합니다. 네, 공약 간단히 확인해 봅시다. 네, 공약을 보면은 조국 혁신당의 민생 비전이 사회권 선진국이에요. 사회권이 제일 중요한 단어죠. 혁신당이 말하는. 네, 그 8대 권리를 구로에서 먼저 실현하겠다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조금 이것만 보면 재미가 좀 없어 보이기도 해요. 교육권, 건강권, 주거권, 문화권, 디지털권, 노동권, 돌봄권, 환경권 이런데요. 이 중에서 제가 눈여겨본 거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돌봄권은 1인 가구와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들인데요. 1인 가구 반려동물 식물 돌봄 서비스 이거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 아마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픈 아이 돌봄 가족 휴식제 도입 및 커뮤니티 조성, 가족 돌봄 청년 지원제도,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단가 인상,
4,000원에서 7,000원 정도로 올려주겠다는 계획입니다. 그게 이제 그 공단 시절에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있었고 옛날에 공단일 때는 보통 기숙사를 거대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냥 공장 옆에 집이라고 볼 수 없는 어떤 곳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거나 보통 닭장집이라고 하죠.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제 이게 구디단 가디단이 되고 난 다음에는 재워줘야 될 의무 같은 게 삭제돼요 기업들에게. 그래서 원룸텔이 엄청 크죠. 구로구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고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니까 화이트 칼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열악한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구로구엔 정말 많아요. 맞습니다. 관련된 거. 그래서 노동권과 관련해서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쉼터 마련, 디지털 산단 근로자 휴게시설 진단, 환경 노동자의 고용 안정화 추진, 그리고 구디, 가디, 구로구의 달라진 노동 환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 보이는 이런 공약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구로구의 거리공원을 지키겠다 이런 게 있는데 주민들이 즐겨 찾는 거리공원 자리에 지하 주차장을 짓겠다고 구청에서 정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좀 이게 논란이 있나 봐요.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어서 지혜를 발휘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고요. 현대백화점이 또 없어집니다. 신도림역에 있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부동산 가격에도 조금 많은 영향을 미치고 하는 사안이라서 이게 이제 그 구로와 영등포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죠. 신도림의 현대백화점하고 그 두산이 하고 있는 이쪽에 뭐죠? 이게 다 빠져나가죠. 네. 몰이. 그러면서 그거 보고 상권이라고 들어왔던 모든 사람들의 부동산이 지금 다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주민 의견을 많이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좀 정치력과 행정력이 많이 들 거라서 뭐 만약에 구청장이 된다면 잘 할 수 있을지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그밖에 과거 활동을 좀 찾아봤는데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진 않지만 2010년 12월 21일에 나온 기사 제가 본 게 있어요. 15년 전이네요. 네.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 해결 촉구 536인 선언자 명단 가운데 법률 전문가 명단에서 서상범 변호사 이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백혈병 등으로 사망한 삼성 직원들에 대해 직업병을 인정할 것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선언이었는데요. 각 분야 저명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서 정확한 진상조사와 법 개정을 요구했던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반올림의 활동에 대한 얘기죠. 네. 그리고 서상범 후보와 관련해서 최근 몇 년 사이 좀 뉴스가 됐던 거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희망살림의 광고비 지출 건이에요. 과거 2016년부터 18년까지 네이버가 서울시 소재 비영리 단체인 구희망살림, 현 롤링 주빌리를 통해서 40억 원을 후원했고 성남FC에 39억 원의 광고비를 지출해서 이 단체를 통해 네이버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에게 뇌물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 그때 법률 검토를 한 게 서상범 변호사였고요. 네. 예, 그 뒤에 4개월 후에 청와대로 옮겼는데 이게 또 보수 쪽에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스토리가 잘 맞진 않죠. 그죠. 이재명 당시 시장에 대해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해석을 해준 사람을 문재인 청와대가 걷어들인다는 건 보수가 지금까지 써내오던 문법에 잘 맞지는 않아요. 네. 약간의 설정 충돌. 네, 그래서 그런지 서상범 변호사도 별 대수롭지 않게 반응을 보였어요. 많은 자문건 중 하나라서 별로 기억 안 난다. 그런데 뭐 판단은 맞지 않았냐 이 정도고요. 재밌는 거 찾아보려고 했는데 안 웃긴 사람이었습니다. 되게 진지하게 사는 사람 같아요. 레주메만 봐도. 다행입니다. 네, 조국혁신당 AD에게 잘 간 후보네요. 서상범 후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그 원내정당의 후보들은 재미없거나 재미있고 짜증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진보당의 후보는 누군지 모르겠다가 더 크죠. 그게 더 어려웠을 겁니다. 진보당 후보 보시죠. 진보당 진보당 최재희 후보입니다. 48세 남성, 직업 정당인, 1997년 민주노총이 주도해서 만든 정당 국민승리 22를 통해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진보정당의 역사의 시작 단계죠, 이게. 네. 그때 당대표가 권영길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해 대선에 출마하죠. 그렇습니다. 그 대선과 관련해서 당의 정식 명칭을 건설 국민승리 21로 했어요. 왜냐? 원내정당은 기호 배정을 가나다 순으로 하기 때문에 앞번호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뭐 최근에 가나, 가가 그래도 이때는 점잖았네요. 네. 그래도 건설 부침이고 네. 막 가가 국민승리 안 했잖아요. 덤벼. 네. 나 덤벼. 이런 정당들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나중에
제가 상상해봤는데 아직 안 나온 게 있어요. 뭐죠? 모음 없는 기억. 네. 기억. 네. 고고. 네. 서태지의 옛날 노래 중 기억하니가 그죠?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네. 기억 자유통일당 이런 거 나옵니다. 네, 이후로 국내 진보정당의 해상과 창당, 통합과 분열의 흐름 속에서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민중연합당, 민중당에 당에 몸담아 왔습니다. NL이군요. NL 계열. 정말 직업이 정당인이 맞았네요. 네, 맞습니다. 서울 출생이고요. 명덕외고, 고려대 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 졸업했습니다. 구로구에 살고요. 군필인데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고 복무 만료로 입영 제대했습니다. 전과가 2건 있어요. 2001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냈고요. 작년 10월에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또 벌금 500만 원 냈습니다. 진보당 후보가 이런 전과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나쁜 짓 했을 거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대신 좋은 짓을 좀 세게 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강한 좋은 짓. 저도 좀 과했다. 2001년 정권은 저도 뭐 운동권이었겠지 이렇게 넘어갔는데 작년께 뭔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그러네요. 작년 10월이군요. 네.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후보가 직접 한 말을 옮겨보겠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없는데 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전과 기록이다. 게다가 하나도 아니고 2개나 된다. 굉장히 자랑을 하고 있어요. 제 삶을 당당하게 입증하는 훈장이라고 자부한다면서 전과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하나는 한국전쟁 중 미군에 의한 무고한 양민 학살 사건의 증언과 증거가 쏟아지면서 유가족이 대신 목소리를 내달라며 호소했던 2001년 미 대사관 항의 방문 도중에 담을 넘다가 잡혀서 선고를 받은 거고요. 좋아요. 작년 거는 2년 전 항동의 아파트와 초등학교 아래를 관통하는 서울 광명고속도로 지하 터널 공사 강행을 막기 위해서 포크레인에 올라가서 몸싸움을 벌인 것과 관련해서 선고받은 벌금형이었다고 합니다. 2023년에 있던 일을 2024년 10월에 판결받은 거다. 네. 그러면서 본인은 힘없고 백없는 분들 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 전에 또 2019년 7월에 이 도로 착공 중단을 요구하면서 단식을 했는데 청와대 앞에서 무려 24일 단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하도로 깊이가 결국 30m에서 50m로 바뀌었다고 후보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하도로를 더 깊은 곳에 파라? 네. 근데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몇 년 뒤에 몸싸움까지 한 거 보면 소통이 어지간히 안 됐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재산을 봤어요. 재산은 아파트에서 대출 빼니까 1억 8,800만 원 정도인데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84제곱미터 정도 되는 아파트 한 채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99대 1 지분으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99가 근데 아내. 네, 배우자죠. 네, 이런 본인은 거 1. 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 이래요. 아 정말요? 저는 만약에 이 상황을 실제로 본다면 남편은 엄지발가락으로 서 있겠죠. 요가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전폭적인 사랑인가 고도의 절세인가 특히 자동차 보험에서 이거 많아요. 아니 절세를 하면 사랑을 더 하게 되죠. 아무래도. 지분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양도세도 아끼고 취득세도 아낄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런데 부부들 많이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12억 이하 아파트에는 크게 또 상관은 없는 거라서. 그죠. 네, 세금 차이 별로 없겠네. 그럼 사랑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그냥 이 집안의 권력 구도라고 보면 딱 돼요. 99대 1.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또 다른 경우가 있는 게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 자기 지분을 1%만 남기고 99%를 타인, 주로 가족한테 양도를 하면 나도 새 아파트로 입주를 하고 나중에 1%를 마저 넘겨주는 방식으로 그 사람도 새 아파트를 받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되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네. 이 경우에도 사랑이다. 이것도 굉장히 사랑스러운. 네. 그 뉴타운에 왜 골목길 소유주가 500명씩 막 이러잖아요. 네. 다만 아직 미실현이므로 네. 선회해주기로 사랑으로. 네. 그래서 최재 후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연스럽지 않은 비율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큰 정당 후보면은 저 토론회 할 때 이런 걸로 시비 좀 붙죠. 네. 네, 경력 보겠습니다. 구로 사립 작은 도서관 협의회 대표를 역임했는데요. 책을 좋아하나 봐요.
글초롱 작은 도서관장, 배고픈 사자 작은 도서관 관장을 했어요. 예전에 배고픈 사자는 뭐죠? 전부 잡아먹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 작은 도서관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들어오게 해서 잡아먹는 게 아니라 지난 좋은데? 시정 때에 동네 작은 도서관은 엄청 많이 늘려놨죠 정책적으로. 네, 뭐 교회 건물에도 있고 복지관 근데 건물도 이게 있고. 도서관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름 짓기 힘들어서 놀라운 이름들이 많아요. 서울의 작은 도서관들 보면 배고픈 사자 뭐 지을 거 없으면 그냥 이거는 거의 알집에 물어본 수준이죠. 네, 근데 여기서 배고픈 사자는 아이들인 것 같았어요. 구로초등학교 엄마들의 책 모임에서 시작이 됐고 아이들을 위한 건강한 간식 카페를 거쳐서 네. 작은 도서관이 된 사례라고 합니다. 배고픈 사자라는 장면은 간식 달라고 계속 우는 아이들에게 지쳐서 묻힌 걸까요? 확률 높아 보여요. 딱 맞네요. 네, 이미지가 그렇죠. 왜냐하면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에 엄마 모임이 활발했거든요. 작은 도서관에서. 네, 그리고 항동 초등학교, 항동 중학교 여기서 운영위원장, 학부모회 부회장, 뭐 운영위원 이런 것들을 역임했고요. 지역 활동 열심히 했다. 네, 또 풀뿌리 민주주의 유닛? 그렇습니다. 직접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 구로 주민대회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주민들의 예산 사용에 대한 의견을 구로구청에 전달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풀뿌리 조직과 운동은 예전부터 NL의 장기 중 하나였죠. 네. 좋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구로구 갑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후보와 단일화했습니다. 이번 선거에 나서면서 내세운 공약은 서민정당을 외치는 진보당답게 서민과 노동자 시각에서 설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과 휴식을 위한 이동 노동자 쉼터를 권역별로 만들겠다. 구청 내 상시 근무자의 정규직화, 경로당 주 5일 식사 지원, 공공시설 순환버스 도입, 그리고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구로 사랑 상품권으로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민생회복지원금은 이제 그냥 모든 데 다 보이더라고요. 네. 정당 관계없이 심지어. 그러니까 웃기죠. 대선 후보는 액수 못하게 하고 네. 모든 지자체는 다 해요. 제가 지금 리주를 까는 거예요. 이 뒤에 웃긴 얘기하려고. 좋아요. 진짜. 그리고 도서관 사랑도 여전해서 도보로 이용 가능한 동별 거점 도서관 설립 및 지원 확대 공약도 있고요. 갱년기 여성을 위한 건강수당 지급 공약도 저는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저도 눈에 팍 들어오네요. 이런 갱년기 여성 관련된 그 진단이 좀 건보가 잘 안 되나요, 보통? 좀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네. 결국은 내 돈을 낼 때가 많죠. 몸이 좀 안 좋은데 여기저기 다 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여성의학 관련된 게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진보당 최재희 후보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모든 야당이 그냥 웬만하면 다른 계산할 필요 없이 완주하면 되고요. 여당은 자유통일당과 말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 단일화를 한 경우가 보이죠. 이게 지금의 법대로 하면 나오는 선거의 구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내란 세력이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상황이. 그냥 두면 극우랑 합쳐도 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아무튼 그리하여 저 짝에서는 자유통일당 후보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처음과 시작이 그구네요. 수미상관.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 이강산 35세 남자. 젊어요. 각시탈이 아닙니다. 이강산. 각시탈 보신 분 없구나. 주인공 이름이 이강산이에요? 이강산과 이강토 형제인데 1대 그 각시탈이 이강통이에요. 신현준 나왔던 거? 네, 신현준 기억나요. 씨가 연기한. 자유통일당 청년 최고위원이니까 정당인이고요. 출생은 경남이라고만 알려주고 그 외의 학력은 안 알려주지만. 아니 경남이 다 너네 집입니까? 대학은 한국외대 영어과, 서울대 경영학 석사. 아무래도 이름이 강산이니까. 경남의 강산. 네, 모든 곳이 집이 같죠. 경남은 강 아니면 산밖에 없다며. 내 친구 미주 있는데? 39살에서 육군병장 만기 전역 직장을 다니다가 입당했답니다. 이 당의 파민 이승만 리더십 센터의 대표를 지내다가 그런 센터가 있군요. 작년 총선에 자유통일당 비례대표로 출마를 했어요. 16번이었던지라 낙선도 하고 대선 방송에도 소개가 못 됐습니다. 오늘 데뷔하는군요. 이번에 유일 보수 후보라서 자유통일당 역사상 최대 득표율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콩닥콩닥합니다. 그렇습니다. 혼자 빨간 넥타이를 하고 있어요. 재산은 마이너스 2억 7천이라 심장이 콩닥콩닥합니다. 아이고. 특히 본인과 배우자의 대출금이 심해요. 특히 배우자의 국민은행 대출 3억 2천의 만기가 금년 11월 12일이네요. 콩닥콩닥합니다 이것도. 아이고 이 집도 저 민주당 후보하고 비슷했네. 네.
빚은 아내에게. 나이 생각하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아, 근데 이 만기가 집은 벌써 왔다고? 네. 전세권이 신랑한테 1도 없어요. 전세권도 다 아내 거예요. 네. 세금 납부도 55만 6천 원이 있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뭔가를 열심히 벌리는 소시민처럼 보여요. 하지만 배우자의 해안 같은 걸 기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배우자의 상장 주식은 삼성전자 12주가 전부거든요. 네. 오류동에 산데요. 금년 1월에 이사 왔기 때문에 왠지 출마성 이사인 것 같고요. 구로타임즈에서 한 서면 인터뷰가 질문을 되게 잘 뽑았어요. 유권자들은 찾아보면 좋을 겁니다. 첫 질문은 출마 이유였거든요. 답변을 안 했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 언론들에는 많이 했어요. 신앙 얘기가 엄청 많아요. 근데 딱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이 아까 말씀하신 이승만 리더십 센터 이런데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부터 이렇게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 하면 보통 교회 청년회에서 한 자리 하다가 지금 자신의 출마가 영적 전쟁이래요. 어머나. Spiritual warfare. 두 번째 질문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점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슬아의 유복한 가정에서 성장해 딱히 힘들었던 시절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적는 패기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제일 힘들겠네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출마 이유는 없고 힘들었던 시절은 없다. 즉 만기 대출금으로는 각시타를 힘들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트렌디한 칠하고 쿨한 가이죠. 네. 자, 보수의 가치는 자유와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좋네요. 두 번째는 제가 금시초문인데요. 그렇다 치고 넘어가죠. 트렌드래요. 좌파 척결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종북 좌파 척결 보수 후보 이강산이라는 거대한 그 포스터를 현수막을 대림 오페라 타워에 걸었어요. 근데 대림 오페라 타워는 윤건영 의원 사무실이 있거든요. 국회의원 윤건영 사무실 바로 위에 걸어가지고 네. 뭔가 이상합니다. 윤건영 의원이 하는 말처럼 들리는군요. 그리고 파시즘 정당이 정당인답게 자국민 우선주의 얘기를 합니다. 구로구의 불법 체류자와 전쟁을 치르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는 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합법 체류자들이 투표를 할 건데 이번에. 그게 곧 치안 공약이기도 하답니다. 그리고 구로구의 내수를 망치겠다는 공약이죠. 그죠. 네. 근데 진짜 무섭네요. AI 기술을 방범 카메라에 적용해 행동 패턴과 동선을 분석해서 불법 체류자를 색출한대요. 이거는 이제 경찰 국가 얘기죠. 경찰 구정. 친중이었잖아. 경찰 구정. 그러니까 친중이죠. 네, 파시즘의 발상입니다. 제중 요양병원 장례식장 건설 필사적으로 막고 개발을 팍팍해서 집값을 올리겠대요. 어르신 교통비 50만 원 지원 공약은 아스팔트에서 만난 그분들 공약이고요. 이게 이제 새누리당 때부터 기원하는 다른 모든 것이 우파적이 돼 노인 복지는 하겠다라는 공약 형태하고 아주 비슷하죠. 구로구의 중고생은 10,000원의 강남 인강을 듣게 해주겠다는데 이게 대치동을 따라잡는 교육 공약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개봉역의 영명을 을지문덕역으로 바꾸겠다는데 을지문덕 고향 어디야? 근데 잠깐만, 이 강남 인강이 그 강남에 있는 스타 강사들의 강의가 아니라 강남구청 인터넷 강의인데요? 그렇죠. 그것도 인기가 근데 많은 걸로 그래요? 알고 있어요. 동국 여지승남에 의하면 을지문덕은 평양 출신입니다. 친북! 우와! 친중의 친북! 역시 파시즘. 개봉역이 평양역이 되나요? 근데 을지문덕역으로 왜 바꾸는지 이유도 그 맥락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네. 그럼 그냥 찾아봤어요. 혹시 이 후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뭐 을지문덕역으로 바꾸자는 얘기가 있나? 저는 못 찾았어요. 맥락이 없으면 그냥 올리비아 로드리고 역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면 서울대 강감찬을 띄우니까 이제 구로는 이걸 띄운다는 얘기인가요? 낙성대? 네. 공약의 구성이 중구난방입니다. 이승만과 을지문덕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이승만이 을지문덕 장군의 기계를 계승하여 육군 제12사단의 을지부대로 명명하였습니다. 근데 그건 그냥 팬심인 거잖아요, 그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승만의 팬이니까 이승만의 최애를 덕질해주고. 저 그렇게 팬이면 445 입력은 어떻습니까? 4시에 들어가면 1시간을 무정 정차하고 서 있는 419역은 어떨까요? 445 립이구나 그러면. 자, 뭐 해야 되지? 방송 그만해야 되는구나. 자, 지역구 2개 하고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교육감 구청장 시간이었고요. 내일 이 시간에 시장과 군수로 돌아오겠습니다. 5명의 노동자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